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부터 영어 시작하기 영희의 에지 서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역시나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어요. 저희 스페셜 게스트는 혜지킴이라고 해요. 김혜지 언니고, 우리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만났냐면은 무슨 얘기 할까요? 오늘은 유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왜 앤드리아라는 친구랑 미국 취업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미니랑 토플 얘기를 나누면서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고 이메일도 되게 많이 주셨고 모든 분들께 이메일에 답장을 다 드리지 못해서 일단은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많은 이메일을 받아서 그랬어요. 근데 그 이메일 중에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되게 또 유독 많은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이 유학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유학을 준비하면 되는지 질문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학교며 뭐 GR이며 토플이며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오늘 좀 혜지 언니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이유는 혜지 언니도 유학을 해가지고 유학생이죠, 저도.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직업을 구해서 일을 하고 있죠? 네. 혜지 언니 어디서 일해요? 지금 졸업한 지는 4년 됐고 4년 동안 세계은행에서 컨설턴트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월드뱅크라고 하죠? 네. 월드뱅크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혜지 언니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같은 연도에 유학을 왔어요. 2012년도에. 2012년도.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야? 거의 5년 지난 거죠. 5년이 됐어. 거의 5년이 지났어요. 진짜 시간 빠른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좀 이야기를 좀 풀고 갈까요? 네. 혜지 언니, 어떻게 유학을 결심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썸머하고 음. 같이 이제 그 석사 유학을 왔는데요. 이미 학사를 다 하면서 석사 유학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어렸을 때 이민을 가가지고 대학교까지 마치고 이제 한국에서 회사를 다녔던 케이스인데, 유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필리핀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미국하고 유럽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하고 이제 유럽 같은 그런 선진 사회를 보고 그 사회에서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석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내가 익숙했던 아시아 국가보다는 아무래도 좀 문화도 다르고 그 사회 시스템도 많이 다르고 교육 쪽도 굉장히 많이 진보된 그런 국가에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했던 게 유학의 첫걸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되게 비슷한데 네. 캐나다 이제 밴쿠버로 잠깐 6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갔었고, 그리고 또 2개월 동안 혼자 배낭 메고 유럽 여행을 2달 동안 하고 그랬는데, 특히 어학연수 가가지고 느낀 게 나보다 어리거나 나보다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이 이제 자기 생각을 되게 비판적인 사고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막 자기 나라 역사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그냥 팩트, 사실만 던지는 게 아니고 그냥 프레젠테이션도 되게 굉장히 잘하고 자연스럽게 잘하고 너무 잘하고 막 자기의 생각도 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막 잘 담고 이러더라고요. 생각도 굉장히 깊고. 그리고 나는 영어로 우리나라 역사를 잘 말을 해보라 그러면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충격을 받고 잘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나도 외국에서 한번 유학을 해보고 싶다라는 어렴풋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제 10년 영어 공부한 영상 보시면은 조금 그게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근데 그렇게 하고 유학을 가야겠다 베이가하게 굉장히 되게 어렴풋이 하고 있다가 회사를 취업을 했고, 거기서 많이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만약에 유학을 가고 싶으면 석사를 특히 하고 싶으면 석사는 한 3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면 좋다.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은 조금 막 학사하고 바로 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학사 후에 바로 석사를 진학해서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할 때만 해도 그런 게 약간 3년 기본이라고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돈을 엄청 모으고 유학을 가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 4년 정도 후에 3년 계획했는데 4년 정도 후에 유학을 딱 오게 됐어요. 보통 같이 GRE 준비했었던 언니 오빠들 보면은 보통 그렇게 대부분 한 평균적으로 5년 정도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년? 그러니까 제가 본 바로는 그러니까 바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가는 경우가 없었다고 해서 그게 좋은 케이스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 이제 사람마다 평균적으로 다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유학 왔을 때도 이제 워낙 중국인 유학생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죠. 요즘에. 근데 중국인 유학생들 보면은 뭐 학사하고 바로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개인이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5년 정도, 6년 정도 경력이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지금 학사를 끝내는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과정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해서 1, 2년 정도 다니면서 유학 준비를 차근차근 하셔도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졸업을 하고 나는 유학 준비를 1, 2년 정도 해야겠다. 그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안 하면서? 일을 안 하면서 그냥 유학 유학 준비만 하는 준비만? 것은 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왜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력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고 그리고 그냥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학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젊은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네. 하면서 뭐 또 배우면서 유학 네. 준비도 하고. 그러면 혜지 언니는 유학 준비를 본격적으로 유학 가야지 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몇 년 걸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어렴풋이 언젠가는 유학을 갈 것이다라고 생각만 하고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굉장히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가 유학을 가려고 GRE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GRE에 대해서 처음 듣는 상황이어가지고 GRE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미국에 유학을 가려면 GRE 점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바로 알아봐서 그 주에 바로 강남에 있는 무슨 어학원에 등록을 하게 됐어요. 행동파시군요. 네. 바로 등록해. 바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되게 신기하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머 씨는 어떻게? 저는 이제 이제 째깍째깍 시간이 가는 거지. 일을 하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내가 원래 3년을 유학을 가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는데 타임라인이죠. 이제 사람마다 있죠. 이제 시간이 막 다가오네? 그러기도 하면서 이제 회사에서 내가 과연 그러니까 회사에서 또 보니까 석사나 박사 유학을 하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진짜 석사 유학하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2년 지나고 시작했나? 그랬을 거예요. 좀 지나고 일을 한 다음에 좀. 근데 나도 그게 되게 신기한 게 회사 다닐 때 아는 언니가 필리핀에 여행을 가재. 그냥 여름 휴가로. 그래서 그럴까요? 하면서 했는데 마침 근데 생각해보니까 GRE를 보려고 하면은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못 봤거든요, GRE를. 그죠. 지금은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그때는 있어요. 이제 페이퍼 베이스 테스트라고 PBT는 한국에서 볼 수 있었고 CBT는 해외에 가야지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CBT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필리핀 여름 때 가는 김에 GRE 봐야겠다.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그래서 사실 진짜 GRE 첫날에 보고 그리고 점수가 잘 나와서 그 휴가를 그냥 되게 재밌게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케이스였네요. 그래서 그럼 언니는 총 얼마 동안 유학 준비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GRE 등록을 하고 학원 등록을 한 다음에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GRE를 준비했기 때문에 토요일날 하고 주일날 이제 일요일날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이제 많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반년을 잡아가지고 반년을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GRE를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반년을 준비한 다음에 직장인반에 들어가서 반년을 준비하고 이제 GRE를 봤는데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어요. 힘들지. 그래서 보통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저희가 점수는 어느 기준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이따가 드릴 텐데 제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한 3개월인가 4개월을 더 준비를 해서 시험을 다시 이제 일본에 가서 봐가지고 그게 이제 마지막 점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언니는 GRE만 1년? GRE만 거의 1년을 했고 거의 1년을. 직장인으로 이제 주말에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직장에 다니고 계시면 직장에 다니시면서 GRE를 공부하려고 하시면 그러면 한 1년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넉넉하게. 싶어요. 넉넉하게. 예, 그렇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GRE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일단 유학을 가야지 하면서 GRE 공부하기 전에 뭐 계획표 세우고 한 거 있는데 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고 GRE 공부를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GRE 공부가 만만치가 않은 거야. 너무 어려웠어요. 외울점 단어가 너무 많고. 단어 우리 때는 진짜 단어를 외우는 게 가장 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또 수학을 못 해가지고 매스도 했구나. 매스를 이제 못한다기보다 너무 다 까먹은 거지. 맞아. 옛날에 저희 오빠 말로는 뭐 그게 중학교 수준이라는데 GRE 매스가, 근데 나는 그거 본 적이 없으니까 그동안 다 까먹고, 그래서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라이팅도 해야 되고 되게 할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하다가 이렇게 하면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GRE만 해서 6개월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6개월 만에 원하는 점수가 나와서 되게 빡세게 했어요. 근데 6개월 했다고 해서 막 설렁설렁한 게 아니고 그죠.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GRE 공부 시작하고 잠자기 전까지 한 다음에 그렇게 오바스럽게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케이스네요. 단기간에.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저는 직장을 끝까지 다니면서 GRE 점수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달성을 한 거고, 서머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이제 중간에 그만둔 거죠? 중간에 그만뒀는데, 그러니까 휴직의 개념이었어요. 휴직 다시 돌아갈 수 다시 돌아갈 생각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GRE 다 보고 다시 돌아가서 몇 개월 더 일하다가 돈 더 벌고 그러다가 유학을 오긴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엔 총 얼마나 걸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GRE를 한 9개월에서 1년 정도 잡으면 직장인들은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좀 일찍 퇴근을 했어요. 거의 칼퇴근을 하다시피 해서 5시나 6시 사이에는 퇴근을 해가지고 밤 한 11시까지 공부를 한 4시간 동안 바짝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이제 스터디 그룹하고 만나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이후에는 또 뭐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GRE를 한 이후에는 이제 토플 아까 앞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3개월 정도 토플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뭐 SOP 쓰고, 그 다음에 그 레코멘데이션 받고 성적표 띄고 그런 걸 통틀어서 한 2년 정도를 더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더 아니면은 합쳐서? 그러니까 GRE 1년, 그 다음 그 부수적인 거 1년. 그렇죠. 저는 그거를 1년에 다 끝낸 것 같아요. GRE부터 6개월 하고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에세이, 뭐 토플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1년 정도 딱 플랜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경우는 한 2년 정도 잡으면 되는 것 같고, 회사를 안 다니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은 그만두시거나 휴직을 하실 수 있으면은 1년 정도? 근데 회사를 다니시면서도 1년 만에 준비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네, 다른데 저희 케이스는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에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이긴 한데, 학교를 결정하고 전공을 결정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유학을 준비함에 앞서서 이 부분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학을 준비할 때는 몰랐는데, 준비하고 취업을 해보니까 다시 하려면 이렇게 하겠어,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전공을 선택할 때 두 가지 시나리오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회사 생활을 좀 하고 싶으신 경우와, 두 번째는 유학을 마치고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경우를 나눠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깊이 깨달은 점은 저랑 이제 서머랑 둘 다 거의 비슷하게 유학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해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코노믹 폴리시 매니지먼트를 했는데 그 전공을 어느 학교에서 해야 될지 결정하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런 정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찾아서 경제 정책학을 가장 잘하는, 아니면 또는 이제 가장 유명한 그런 프로그램을 구글에서 찾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랭킹을 보고 랭킹에서 나오는 탑 10 안에서 5개의 학교에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탑 10 중에 네. 5개 학교를? 그렇죠. 탑 10을 추려서 거기서 이제 그 안에서 또 추린 거죠. 그런 케이스고, 어떻게 했죠? 저도 되게 비슷해요. 전 처음에 유학 간다고
이제 교수님을 일단 찾아뵀어요. 나중에 추천서 얘기도 드릴 텐데 추천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추천서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또 가서 인사를 드리긴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가는 김에 제가 교수님한테 저 이런 쪽으로 유학을 하고 싶고 저희 미래 꿈은 이런 거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랭킹으로 따졌을 때 30위권 아래는 보지도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위권에서 몇 개, 10위권에서 한 3개, 20위권에서 한 2개, 3개, 30위권에서 1개 정도만 지원을 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랭킹 보고 그렇게 선택을 한 경우였어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유학 준비를 할 때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맞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또 그렇게 뽑아서 준비를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국 대학교가 이제 얼추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한국에 나중에 지원을 할 때 맞아요. 유리한 건 사실이겠죠? 제 생각에는 한국으로 만약에 돌아가실 생각이 있으시면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랭킹으로 맞아요. 하고 어차피 이제 랭킹이 좋은 학교 나오면 한국에 가서도 알아주는 게 더 조금 있으니까 막 아예 처음 들어보는 학교 나오는 것보다 그게 더 이제 고용을 할 때 회사에서 고용을 할 때 그런 걸 더 많이 쳐주지 않을까 싶어요. 랭킹을 보실 때 여러분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죠. 랭킹을 보실 때 저는 어디 웹사이트에서 저희는 언니도 아마 그랬을 거야. 그죠? 어디 웹사이트에서 봤냐면은 US 뉴스라는 게 있어요. 구글에서 일단 US 뉴스를 쳐서 들어가시면은 그 메뉴에 에듀케이션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야. 탑 메뉴에 에듀케이션 누르시면은 거기에 일단은 대충은 어떤 전공으로 가고 싶은지 대충은 아실 거 아니에요. 뭐 교육계라던가 경제라던가 아니면 물리학이라던가 그런 큰 거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교육이었어요. 교육이라는 게 좀 어느 정도 나왔고 교육을 왜 하고 싶은지 그래 해가지고 나의 그런 스킬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는지 그런 건 대충은 감각이 있었어요. 방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육 뭐 과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US 뉴스에서. 그래서 랭킹이 딱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 School of Education이에요, 교육대는 보통. 그래서 School of Education에서 랭킹이 높은 거 쫙 그 순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공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떻게 결정했냐면 각 학교의 홈페이지마다 다 들어가서 교육대면은 교육대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의 설명들을 다 쭉 봤어요. 중요하죠. 네,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서 또 프로그램마다 홈페이지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진짜 많아요. 교육대 안에서도 전공이 교육하면 티처만 생각해요, 보통. 근데 아니거든요. 교육 정책도 있고 교육 테크놀로지도 있고 저처럼 국제 교육 개발학도 있고 커리큘럼 디자인도 있고 이발리에이션도 있고 진짜 많거든요. 교육 안에서도. 그러니까 난 그냥 교육 공부할래. 석사로 이게 말이 안 돼요. 그 안에서 뭐가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전공을 선택해서 가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대충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갈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렇죠. 출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확 출연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하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하고 싶고 하고 꿈이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가 있더라고요. International Educational Development라고 이런 과가 있는 학교가 되게 많아요. 없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는 다 이제 출연할 수 있는 거고 있는 학교 중에서도 그 프로그램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다 달라요. 어떤 프로그램은 굉장히 프랙티컬한 게 중요하고 어떤 학교는 굉장히 theory를 강하게 본다거나 그리고 교수님들을 다 찾아보면서 이 교수님들의 연구 방향이 그 프로그램의 방향이랑 일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스크롤들을 다 이렇게 가려냈어요. 언니는 어떻게 했죠? 저도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국제관계학을 학사를 했는데 국제관계학 안에서 경제정책학을 이제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국제관계학에서 정책이 아니라 그 경제학으로 좀 과를 바꾸고 싶었는데 아예 순수 경제학으로 갈 수는 없었고 왜냐면 백그라운드가 이제 IR이기 때문에 IR 안에서 세부 전공을 이제 경제정책학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아보니까 사실 그 국제정책학을 하는 학교가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미국 내에 유명한 학교가 한 5학교 정도가 있는데 그 5학교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러니까 경제정책하고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세세하게 읽어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제가 한 그 콜롬비아 시파에 있는 경제정책학이 가장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한테? 예, 예. 언니의 방향성과? 방향성과 굉장히 많이 맞는 프로그램이었고, 스파가 뭐죠? CP가 School of International Public Affairs. Affairs. 시파 한국말로 하면은 좀 그런데 그런 학교가 있어요. 어감이. 콜롬비아에 시파라는 스쿨이 있고 거기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주셨군요. 혜지 언니도. 네. 오케이, 그러면 그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이렇게 해도 무관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해도, 깨달은 게 두 예. 번째예요. 언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음. 회사를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보니까 회사 안에 그 출신 학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추스러지더라고요. 추려지는데, 그러니까 한 5개나 6개 학교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오고, 물론 모든 학교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학교에서 오긴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한 5개에서 6개의 학교에 추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 회사에 내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게 목표라면,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 잡을 찾고 싶은 경우.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회사를 추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3개 정도로 추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치, 맞아요. 3개로 추리고, 그 안에서 가장 많이 뽑는 학교들, 아니면 가장 많이 뽑는 프로그램들을 또 추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이제 거의 다 지원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면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졸업을 할 수가 있는 데를 중심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언니가 지금 다시 지원한다면 그렇게 할 것 같은 거죠? 제가 다시 지원한다면, 콜롬비아는 솔직히 학비가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저는 다행히도 1년 프로그램을 했지만 2년 프로그램을 한다면 상당히 유학비가 많이 드는 맞아요. 편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주립대가 있다면, 주립대가 그리고 학비가 훨씬 싸다면 한 반에서 3분의 1인 주립대학교도 간혹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런 대학교를 차라리, 그런 석사를 차라리 프로그램을 해서 어차피 같은 직장에 들어갈 거라면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비용과 시간을 하는 게, 줄이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시간적인 면에서는 콜롬비아에서 지금 제가 한 프로그램이 1년짜리 좀 이렇게 인텐시브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인 면에서는 좀 많이 줄였죠. 예, 비용적인 그런 부분은- 면에서는 굉장히 비용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다른 비싼. 학교에 비해서 비싼 비용을 주고 이제 유학을 한 케이스인 거죠. 그럼 이제 언니가 지금 월드뱅크에서 일하고 그럴 때 왜 한국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 저도 우리가 한국에서 일을 해봤으니까 이런 학교 나오면은 더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막 승진을 잘하고 더 잘 풀리고 막 이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서 들어가서 일을 해본 결과, 처음에 들어갈 때는 선배님들이 많이 끌어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같은 프로그램인 사람들이 자기 후배들을 조금 더 선호해서 조금 더 이제 잘 뽑는다든지, 아니면 더 인터뷰 팁을 많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안에 들어오면은 결국에는 이제 같은 한 수법을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교의 그런 네임 밸류보다는 그 안에서 어떻게 이제 일을 잘하느냐, 어떻게 능력을 결국엔 발휘하느냐, 능력이네. 결국은 능력이죠. 들어가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먼저 그 방법이 이미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학교 출신이 어디인지 이미 거기 그 리스트에서 뽑았으면은 어느 학교를 가도 결국에 결과를 만약에 취업하는 걸로 본다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거네, 결국.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저희의 사견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디스클레이머를 드리는 게, 이게 우리의 사견이고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저희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직접 고민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 1편, 유학에 관한 1편, 너무 영상이 길어져가지고 저희가 유학에 관한 거는 2영상으로 나누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학교와 전공을 선택했으면 추천서도 써야 되고, 에세이도 해야 되고, GRE, TOEFL 봐야 되고, 그리고 자소서 얘기했나? SOP 써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성적표 내야 되고,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네, 굉장히 이제 오버롤하게 팁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꼭 하는 게 있어, 언니.
라이크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멘탈리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렇군요. 라이크가 많으면 저도 기분이 많이 좋아져요. 라이크예요. 아, 이영 그래? 씨. 아 진짜? 여러분 저도 지금 열심히 이영 씨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도 언제 한번 출연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혹시 뉴욕에 계시고 이영씨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부담 없이 언제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이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바이.